오케이. 어머니는 허리가 굽은 거 보니까 협착증. 어머니는 약간 뇌졸중. 그쵸? 초등학교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 했습니다. 명의모감 20회면 진료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명의 선생님 없이 제가 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내 세상이야. 자, 그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잠깐만요.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지금 마을 어르신들 좀 진료하러 가는데요, 지금. 진료요? 예. 지금 의사가 아니잖아요. 그 무면허로 진료를 하다가 예. 잡혀 들어가는 경우도 있으세요. 잡혀 들어간다고요? 그럼요. 아, 그래요? 네네. 그러면 못 가겠네요. 혹시 그러면 오늘 명의 선생님? 반갑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어깨 통증으로 지친 농민들을 위해 명의보감을 찾아온 오늘의 명의. 정형외과 김주연 전문입니다. 잘 어울리시는데? 예. 이게 옷이 이제 주인을 찾았네요, 예. 정말로 좀 많이 추우시죠? 되게 따뜻해요. 따뜻하죠? 많이 데펴놓으셔가지고. 예. 선생님, 마을 어르신들을 위해서 어떠한 주제로 강연을 준비하셨나요, 선생님? 이제 농촌에서 일을 하시다 보면은 네네네. 손을 굉장히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쵸, 손. 손을 많이 쓰다 보면 어깨에 무리가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쵸. 그래서 어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하루도 쉬지 않고 쓰기 때문에 그쵸. 특히나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 무리가 오고 네. 그걸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마을 같이 돌아다니면서 예. 어깨 아프신 어르신들의 그 통증을 한번 해결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주제는 어깨! 힘든 농사일과 일상생활로 고통받는 어깨. 많이 쓰는 만큼 어깨 통증을 호소하는 농민들이 많은데요. 농민들의 어깨 건강에 위험 신호가 들어왔습니다. 아는 것이 힘. 어깨 건강을 지키는 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어깨 건강의 모든 것. 잠시 후 강연에서 확인하세요. 혹시 어깨 이행시 가능하신가요? 어깨 이행시 제가 좀 약간 당황하신 것 같은데, 자, 어깨가 아프신가요? 예, 깨! 깨병 부리지 마세요. 센스 있으시네. 야, 이렇게 말주변도 너무 좋으시고, 오늘 정말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러면 바로 마을 어르신들 한번 만나보러 가볼까요? 좋죠. 네.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네. 말주변 너무 좋으신데요? 가시죠. 예. 오늘 명의보감과 함께할 마을은 추운 겨울 마을 전체를 붉은 빛으로 물들인 곳인데요. 새빨간 산수유가 맺힌 곳, 경기도 양평 산수유 마을입니다. 진짜 산수유가 되게 많네요, 여기. 들어올 때도 보니까 되게 네.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산수유 마을이구나. 네. 근데 지금 어르신들 지금 뭐 산수유 따시는 것 같은데? 그런 거 같네요. 네. 네네. 뭐야, 와. 안녕하세요. 어르신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저희 명의보감에서 나왔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뭐 하고 네. 계시는 거예요? 산수유 따고 있는데 예. 산수유. 예. 선생님 저기로 오세요. 네네. 야, 이게 산수유예요? 예, 산수유예요. 몸에 좋은 산수유는 11월부터 12월까지 수확하는데요. 지금 막바지 수확으로 주민들의 손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안 힘드세요? 아니 힘들어도 해야지 어떻게 해 이거를. 아니, 이렇게 높이 있는. 돈. 돈 되니까. 이게 떨어질 때 다 돈이니까. 돈이야 이거요. 근데 안 해야죠. 한 번 하시면 얼마나 작업하세요? 한 시간씩은 하세요? 아이 종일이죠. 종일? 종일 남의 일감이가 종일 해야 돼요. 아침 먹고 가면 저녁 저녁 먹어요. 계속 이렇게 해서 따시는 거잖아요. 팔 이렇게 해가지고. 높이 있는 건 어떻게 따세요? 근데 올라가서 잘 뛰고. 올라가서도 이렇게 때리고. 네. 진짜 힘들겠다. 이거 힘들어요. 이 어깨 많이 아프실 것 같은데. 어깨는 안 아픈데 다리 아프지 무릎이 아프지. 같으네요. 지금 우리 아버님은 옆에서 진짜 무거운 걸 계속 내리치고 계시는데 선생님 혹시 저런 거 해보신 적 있어요? 저야 뭐 저런 거를 자주 접할 일은 없었죠? 네네. 어르신
어르신 이거 한번 줘보세요. 이거 선생님이 예, 선생님 맨날 저기 병원에서 진료만 해보셨지 이런 거 이거 무거운데 이거 잘 드시네요 이거. 그래서 팔이 아파요. 아, 좀 아프시죠? 이거 자꾸 내려치면 아플 것 같은데. 어디 여기를 때리면 되나요? 아니면 여기 옆으로 그냥 이렇게? 선생님 네. 못 들으셨죠? 이거 칠 때마다 아무것도 안 들으니까 아유 진짜 아유. 여기를 때리면 조금 떨어질 거. 잘 안 되네요 이게. 이거 어르신이 하면 떨어져요? 그러면 이럴 때는 이쪽은 다 떴으니까 아 진짜 이쁘다. 빨간 게 막 우두둑 떨어져. 우와. 아, 우와, 씨. 우와, 씨. 야, 우와. 아. 근데 아버님. 잠깐, 이거 그만하시고. 아유, 그만. 아버님, 괜찮아요, 괜찮아요. 요거 따셨을 때 하도 이런 거 일을 많이 하셔가지고 어깨 안 좋다고 하셨잖아요. 어깨가 좀 진짜 선생님이 어깨 전문이시고. 이쪽으로 잠깐 와보세요 형님. 한번 봐주세요. 제 어깨를 주로 많이 보는 의사인데 이게 많이 이렇게 작업하시고 나면 어깨가 좀 불편하세요? 이렇게 일할지는 모르는데 응. 저녁에 자려면 여기가 숨쉬고 그러세요. 주로 요 앞쪽으로 여기 튀어나온데 요 옆에보다는 이 움직이는 건 지금 하시는 건 잘 되시는데 없는데 통증이 있으시는 거죠? 저녁에만 되면은 네. 여기 아주 기분 나쁘게 아파. 밤에 이게 주무시다가 깨실 정도는 아니세요? 한 번씩 깨기도 하세요? 깨면 아파, 깨면. 그러니까 주무시다가 깨면 이제 아파서 약간 또 설치다가 주무시고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은 제가 봐서는 뭐 통증이 있을 때는 조금씩 관리해 주시는 거는 중요합니다. 그리고 일하시고 나서 좀 푹 쉬어주는 것도 중요하고 많이 아플 때는 여기다가 이제 찜질 같은 거 좀 해주시면 좋고 이렇게 좀 주물러 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자꾸 일을 하다 보면은 시간 지나면서 조금씩 더 심해지는 경우도 있으세요. 그래서 평소랑 비슷한 통증 그리고 내가 일할 때 조금 아프다가 쉬면 괜찮고 가벼운 치료해가지고 괜찮아지면은 요대로 조금 잘 경과 보면서 쓰셔도 괜찮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굉장히 아파지는 때가 한 번씩 있어요. 그때는 이제 어깨 안에 염증도 많이 생기고 많이 굳어져서 아픈 경우들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뭐가 문제인지 한번 확인해가지고 치료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지금 봐서는 뭐 잘 관리가 되시니까 너무 무리하지만 않으시면서 잘 지내보시면은 건강하게 또 잘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아 맞다. 그리고 어르신 저희가 잠시 후에 마을에 관해서 우리 명희 선생님께서 강연을 해주실 거예요. 오늘 어깨에 대해서. 그러니까 시간 나시면은 마을관에 꼭 들리셔가지고 이따가 예, 강연 예, 들으러 오세요. 네, 예, 가야죠. 시간에. 예, 감사합니다. 아 정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르신. 예, 예. 이따 뵙겠습니다. 그러면 예,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세요. 길가에 심어져 있는 산수유 나무를 따라 걸어가면 그렇죠. 겨울인데. 옹기종기 모여 있는 집들이 나오는데요. 여기서는 어떤 주민을 만나게 될까요? 밭에서 누구 일하시는 어르신도 계시는 것 같은데. 아, 그래. 어머, 날이 추운데 어르신 혼자서 일하고 있네요. 안녕하세요. 네. 아유, 반일하고 계셨네, 반일하고. 예. 아이고, 지금 뭐 하시는 거? 아이고, 야. 시금추 월동에 돼야 먹잖아. 예, 시금치? 예, 요리 아이고, 아이고. 이거 꽂아야 되는 거예요? 요새 예, 일단 일순을 도와드려야 될 것 같아. 예. 아이고야. 아이고 그거 안 들어가네. 아이고야. 됐어. 아 힘들어. 아이고. 아이고야. 어머니 좀 앉아 계세요. 아유, 선생님, 좀 오시죠. 아이고. 예. 앉으시오 넓은 땅에. 아이고야. 아이고야, 입니다. 더워 죽겠다. 더워 죽겠어. 얼마나 하셨는데요, 일을? 배추 저런 거 자르고 예. 또 이거 하고 만날 일이지 시골 사람은. 야. 이 지금 뭐를 심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심는 게 아니고 이 시금치를 네. 그냥도 못 먹어요. 예. 월동. 월동, 그쵸? 여기- 뭐 비닐 씌우시는 거? 야, 그리고 어머니 저 이거 뒤에 진짜 보는 것만으로도 힘들어 보이는데 진짜 하는 거 얼마나 힘들까? 그래도 이렇게 눈이 떠서 이제 여기 우리 집인데 이렇게 거실에서 내다보면 다 내 건데 그걸 내빌 수가 없잖아. 그게 보이니까 안 할 수는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근데 다 하고 나면은 하나님 또 힘들고 힘들고 아프고. 아프고. 그래요. 그래도 그냥 어떻게 내 거니까 해야지. 네, 그래도 선생님이 또 어깨 약간 관절 전문 의사 선생님이세요. 그러니까 어머님 건강 상태를 한번 여기서 잠깐이나마. 팔도 아플 적에가 있는데 네. 제일로 아픈 게 이 허리하고 허리. 다리. 아이고. 원래
우리 몸에서 제일 아픈 데가 세 군데가 있는데요. 하나는 허리, 그 다음은 무릎, 그 다음 어깨 이렇게 큰 관절들이 아프세요. 근데 이제 어깨 같은 데 아프면은 밤에도 아파가지고 못 주무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이렇게 날밤 새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팔 많이 쓰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깨도 그때는 좀 불편한 게 있으시죠? 있죠. 그러면 보통 어머니 어깨 아프고 할 때는 어떻게 하세요? 그냥 가만히 둬요, 그냥? 파스. 파스 처덕처덕 바르고는 조금 있으면 그것도 임시변통은 돼요. 그죠? 덜해지죠? 그냥 있다가 또 말고. 아니, 그거는 잘 하신 거 맞으세요. 왜냐면은 어깨 많이 쓰면은 근육이 긴장이 되면서 염증이 생기고 아프니까 그렇게 파스 붙여주는 거 잘했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일을 많이 하셨는데 어깨가 좀 아프다. 그러면은 좀 쉬어야 돼, 하루 이틀. 그러시면은 쉬죠. 알아서 잘 하시죠. 잘 때는 그냥 돌침대에다 불을 뜨뜻하게 넣고는 그냥 둥글둥글 굴러다니면서 자지. 우리 손자가 할머니 아프다고 돌침대를 사왔어요. 야 왜? 멋지다. 근데 어머니는 진짜 그럼 주무시면서 찜질을 하고 계시는 거네요. 그쵸? 그러네요. 뜨뜻해요. 제가. 뜨뜻한데 그냥 뜨뜻하니까 틀어놓어서 지지고 이렇게 이리저리 하는. 하고 그냥. 이게 옆에 병원이 있으면 가는데 병원에 가려면 또 버스 시간 기다려야지. 거기서 끝나고 나면 여기 올 시간이 없지. 그러니까 아주 불편해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농촌에 계신 분들 보면은 다 교통편이 또 연세 있으면 운전을 할 수 있는 게 그렇죠, 아니니까 그렇죠. 이게 진짜 하루 날 잡아서 오시거나 날 잡아서 갔다가 또 올라면 또 그게 불편하잖아. 그러니까 엄두가 또 못 나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병을 키우시는 거예요. 안 가고 말지 그래서 이래버리거든. 못해요. 그러시겠는데요. 어머니 그러면은 이따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예. 어머니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쉬엄쉬엄 하세요. 일은. 알았습니다. 네. 네. 어머니 파이팅! 나도 갈 거예요. 나도 마을에. 파이팅! 주민들의 건강을 살펴보기 위해 발걸음을 서두릅니다. 아, 이 염소. 와, 염소 진짜 많다. 그러네요. 닭이랑 같이. 우와. 진풍경이다 진짜. 야, 명이 먹으면서 뭐 또 우리. 안녕하세요. 충성. 군인 아니세요? 어르신, 야 군복을 입고 계시네 어르신. 안녕하세요. 예. 저희는 MBS 명의보감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이건 뭐예요? 이거 걸려 있는 거. 이거 뭐예요? 이게 시래기라니까. 아, 시래기? 네, 시래기. 아, 삶아 먹는 거. 삶아 먹는 거? 이거 직접 이거 말리신 거예요? 따서? 그럼. 오, 아버님 대단하시네. 솜씨가 굉장하신 것 같아요. 아이 뭐 직업이 이런 건데 뭐 농사 짓는 사람이. 계속 뭐 들고 이런 거 요새도 하세요? 물건 들고 뭐 이런 거? 그런 거는 별로 없어. 솔베개도 사료를 니아까지다 이렇게 받아가지고 가지고 퍼주니까. 그렇죠. 만약에 여기에 뭐 포대가 있다 하면은 어떻게 자세를 잡고 이렇게 좀 올리시나요? 하실 때 보통 그냥 허리를 숙여서 이렇게 하시나요? 어떻게? 그렇지. 이게 이렇게 해서 올려서 올리거나 하실 때는 그리고 이제 여기다 끼지. 이렇게 얹은다는 얘기시는 이렇게 끼인다고요? 아니요. 어깨에다 얹으신다고? 올려가는 건 어깨에다 끼고 저거 가축해 가는 이렇게 안고 가서 매번 왼쪽 어깨에다가 주로 얹으세요? 그러면 생각해 보니까 주로 이쪽이 편하시니까 이쪽으로 바른 손이 아무래도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그럴 수가 있지. 이쪽은 같이 여기 제가 밑에 누르는데 여기는 괜찮고 이게 뭐냐 올라가는 건 팔 올라가는 건 잘 되세요? 올려보세요. 올라가는 거는 다 올리지. 더 올려야지. 쭉. 이렇게 하면 좀 아파요? 다행이네. 심하진 않네. 딱 여기만 아프신 거예요? 팔까지 저리거나 그런 건 없으시고? 어린 없고. 다행이네요. 이 피가 한쪽 피가 걸대. 그런 얘기 들으셨어요? 피가 걸다는 게 뭐예요? 걸쭉하다는 얘기죠. 좀 찐덕찐덕하다. 이쪽 피하고 이쪽 피하고 다르대. 이 피가 빙빙 도는 피인데 어떻게 다르냐? 그렇죠. 저도 그게 궁금하네. 그럴 수가 있대요. 제가 봐서는 아마 여기 아프신 거는 아버님 어깨가 이제 여러 가지 병이 있는데 그중에 어깨가 근육이 긴장이 되면서 일 같은 거 오래 하시고 뭐 심하게 안 하더라도 자주 반복하시고 그러면 어깨가 뭉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의학에서는 뭐 피가 안 통한다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 근막이라고 말이 어려운데 근육에 염증 같은 게 있거나 근육이 긴장돼도 아플 수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일을 하실 때 지금 보시니까 뭐 무릎 잘 써가지고 하시는 것 같긴 한데 이제 팔을 이렇게 좀 뻗어야 되는 상황인데 위에 올려야 되는 상황이면은 팔을 많이 올리지 마시고 좀 불편하시더라도 가능하면은 도구를 이용해서 옮기시는 게 좋고 어깨에 이는 것보다 그리고 뭐 양쪽을 번갈아 가면서 하시는 게 더 낫죠. 일을 안 하실 수는 없으시니까.
어르신, 어깨 건강을 위해 강연에 꼭 오세요. 그래 이따 뵙겠습니다 어머니. 벌써 강연 시간은 점점 가까워져 가는데요. 조금 더 많은 주민들을 만나기 위해 두 사람의 발걸음이 빨라집니다. 야, 개들. 저기 어머니.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명의모감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나왔습니다. 예예. 이쪽은 이제 의사 선생님이시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아 산수유. 네, 이 산수유. 맞죠. 우리 집에 갖다 줬잖아요 산수유. 저 따는 거, 예, 하고 왔어요. 네. 이거 불약이에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네네. 이렇게 말리는구나. 그리고 저기 저 수화제도 되고 아주 여러 가지 다른 거예요. 어머니 혹시 산수유를 그건 직접 따시는 거예요? 네. 얕으니까 여기 난 것도 알아서 얕아서 따죠. 산수유 따시면 몸에도 무리가 하고 막 그럴 텐데. 그래서 이제 어깨가 너무너무 아파요. 아주. 아 그래요 어머니? 네. 어깨가 아프다고요? 네. 잘하셨네. 어깨 어깨가 전문. 아픈데 네. 병원에 갔더니 수술도 못했는데 뭐 놀이실에서 못한다고 안 해줘요. 아 그래요? 아, 네. 선생님. 연골주사만 놔두고 안 해줘요. 그냥. 어깨, 어느 쪽 어깨가 양쪽이 불편하신가요? 다 그래. 잠을 못 자요. 다리만 하고. 밤에 잠도 못 주무시면 통증이 굉장히 심하신 네, 건데, 그럼 어머니께서 많이 아픈 게 언제부터신 것 같으세요? 저 옛날에 17년 전에 진로회사에 다니면서 저 소주짝을 계속 이렇게 계속 먹었거든요. 들었다 놨다. 예, 예. 그게 오래 하다 보니까 어깨가 네. 이제 아프기 시작하셨다는 얘기죠? 많이 해서 그런지 이렇게 아주 어깨를 쓰질 못해요. 올라가는 건 잘 되세요? 위로 올리는 거? 이게 잘 안 되죠. 자, 한번 볼게요. 네. 어디까지는 올라가나? 여기까지는 되시고. 네. 더 올리면 아프세요? 혹시? 네, 예. 아파요. 이러면 아주 아파요. 이렇게 아파. 예. 요 안쪽으로 이렇게 밀 때는 좀 어때요? 이렇게도 아프고. 아프고. 예, 저 뒷짐지는 건 좀 어떠세요? 뒤로. 뒷짐지는 여기까지 안 올라가세요? 잘? 거기는 안 올라가죠. 이만큼 될게. 그러면 아프실 때는 주사도 맞고 약도 드시고 하셨고 그래서 진통제 매일 진통제만 먹게 지금도 계속 드세요? 예, 예. 근데 어머니 약 지금 드시는 약 네. 혹시 한번 볼 수 있나요? 선생님이 또 보시면 또 아시니까 더군다나 어깨에 또 그럴까요? 관련된 약일 것 같으니까 어머니 약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네네네. 그냥 무릎 아프신 분들이 제일 많고. 저기 외국에 아, 이거 보세요. 아, 이거는 아니 이게 관절에 좋은 성분도 많이 있으세요. 예, 예. 그래서 이건 괜찮은데 이거는 그 저거예요. 영양제. 미국에 사는 저기 저 이정 사촌 오빠가 이걸 사서 보내는데 먹을 때 계속 안 났더라고서 이것도 저기 이거 영양. 딸내 사진 찍어서 또 사보내서 그런 건 대로 지금 안 먹고 있어요. 아이고야. 이거는 직접적인 치료가 되는 건 아니고 예. 먹으면은 이제 그 저기 보충을 해주니까 예. 건강해지면서 같이 좋아지는 거. 그러니까요. 이거는 잘 갖고 오셨네. 이거 말고 딴 거 드시는 거 없어요? 드셔도 돼요. 네. 이거는. 그거는 병원에 가서 저기 저 관절약을 지면은 한 인구에 저렇게씩 되게 지어주더라고요. 지어주 많죠, 약이. 그래서 그냥 판치기만 먹고 있어요. 저거는 혈압이나 당뇨는 없으세요? 혈압은 있고 당뇨는 없어요. 요거는 건강하려고 드시는 거니까 몸에 좋은 건 드시고 예. 어깨 아픈 건 따로 약 따로 드시거나 따로 한번 진료를 보시는 게 좋겠어요. 네. 아이고야. 추운 날씨 속에 산수유 마을 곳곳을 돌아다닌 두 사람. 춥지만 주민들의 어깨 건강을 살펴볼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는데요. 아프세요? 네, 예. 아파요. 이러면 아주 아파요. 어깨 통증의 모든 것을 알려줄 특급 강연 지금 시작합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님 다들 모이셨어요? 네. 식사는 맛있게 하셨고요. 네, 우리 어머님 아버님 덕분에 저도 밥 너무 맛있게 먹습니다. 우리 산수유 마을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저희 명의보감이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바로 정형외과 전문의 우리 김주연 명의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예. 아유. 예. 네,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김주현입니다. 굉장히 잘생기셨죠? 예. 제가 잘생겼나요? 아니면 우리 선생님 잘생겼나요? 아이, 둘 다? 야,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은 그냥 말도 너무 이쁘게 잘하셔요, 진짜. 자, 선생님, 오늘 우리 어머님, 아버님께 100세 인생을 위해서 오늘은 어떠한 주제로 강연을 해주실 겁니까? 네, 오늘은 이제
나이가 드시는 분들한테 이제 발생 빈도가 높고 네네. 하지만 뭐 젊은 분들한테도 많이 고생을 시키는 네. 어깨 통증에 대해서 오늘은 많이 얘기를 좀 나눠보고 말씀드리면 어떨까 아, 생각이 어깨 통증이요. 그렇죠. 우리 어르신들이 굉장히 어깨 때문에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혹시 지금 어깨 안 좋으신 우리 어르신들 혹시 계시나요?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어머니 어깨가 안 좋으신데 손을 너무 이렇게 잘 드시는데요. 그래요? 예, 이렇게 굉장히 어깨도 안 좋으신 어르신들 굉장히 많으니까 오늘 굉장히 아마 기대가 크실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김주현 우리 명희 선생님의 강연 지금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깨 전문 김지연 정형외과 전문의가 어깨 질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어깨 통증을 일으키는 다양한 질환의 원인부터 치료 방법 그리고 예방법까지 특급 강연 놓치지 마세요. 어깨 통증의 다양한 원인. 이제 나이가 드시면서 뭐 아니면 내가 일을 많이 하고 가장 많이 불편하시는 데가 어딜 것 같으세요? 난 손이래. 손을 많이 쓰시. 손이 되게 많이 부어 올랐네요. 네. 아파. 네, 첫 번째는 연세 드시면 드실수록 불편한 게 허리입니다. 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허리 안 아프신 분 거의 없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죠? 그러니까 늘 아프지는 않지만 어떤 때는 좀 더 하기도 하고 조금 덜 하기도 하지만 아주 안 아프지는 않고 그렇게 이제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으로 많이 아픈 데가 어딜 것 같으세요? 무릎. 맞습니다. 무릎. 그 다음으로 많이 아파하시는 데가 무릎입니다. 그리고 무릎은 또 똑같습니다. 많이 걸으면 아프고 조금 이제 쉬거나 덜 걸으면 좀 덜 아프고 어떤 때는 많이 아팠다가 또 어떤 때는 덜 했다 이런데 그럼 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다음에 많이 아픈 데는 어딜까요? 어깨. 맞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고생하는 거는 이제 허리랑 무릎 때문에 고생을 하는데 그러면은 한 번 아플 때 밤에 잠도 못 잘 정도로 너무 아픈 데는 어딜까요? 그게 바로 어디입니까? 거기가 바로 어깨입니다, 어깨. 근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허리랑 무릎에 비해서 아프신 분들이 많지가 않아가지고 내가 이게 많이 아픈지 안 아픈지를 모르시는데 막상 아픈 거를 경험하시는 분은 이게 굉장히 곤욕입니다. 특히 밤에는 그래도 허리 아프고 무릎 아프신 분들은 편하게 주무실 수가 있는데 어깨 아프신 분들은 낮에도 아픈데 밤에 더 아파요. 어깨가 그러면 아픈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나이가 드시면서 조금씩 아프기도 해요. 그러니까 많이 쓰고 닳다 보니까 아프게 되는 게 하나 있고 그거를 우리가 나이에 따른 어깨 힘줄이 약해지면서 변화가 생기면서 통증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하나는 좀 많이 쓰면 그러니까 이제 많이 쓴다는 얘기는 평소 안 하던 걸 하거나 하던 일을 하더라도 좀 무리해서 하거나 아니면 어깨가 특히 팔을 위로 이렇게 올리는 자세가 있거든요. 산수유 딸 때 이렇게 따시더라고요. 이렇게 높은 곳에 따르면 이렇게 팔을 뻗으셔야 되잖아요. 뻗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를 팔을 자주 하다 보면은 어깨가 좀 무리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깨를 조금 안 좋은 자세, 특히 제일 안 좋은 자세는 팔을 손이 머리 위로 올라가는 자세에서 반복적으로 손을 쓰게 되면 어깨에 무리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무리를 많이 해가지고 생기는 경우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나이 들면서 억울하지만 나이 들면서 자연스럽게 힘줄이 약해지는 경우 하나, 또 하나는 내가 평소보다 좀 많이 쓰거나 조금 무리해가지고 약해지는 경우 하나,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 어깨 통증은 경험하시는 분들이 허리 통증이나 무릎 통증에 비해서는 조금 적으신데 그래도 아프면은 굉장히 밤에 밤잠도 못 주무실 정도로 많이 아파하시는 질환이 어깨에 생기는 질환이기 때문에 어깨 통증으로 굉장히 고생하시는 분 많습니다. 그리고 밤에 잠을 못 자니까 수면 부족이 생기고 우울증이 생기고 막 이러신 분들도 계시기도 하고 하루 종일 피곤해요. 또 하나는 무릎이나 허리가 아프면은 그래도 생활하는데 지장이 많잖아요. 어디 못 가니까 그럼 병원에 좀 빨리 오세요. 근데 어깨는 이 팔이 몸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팔을 좀 안 쓰거나 덜 쓰면은 조금 아픈 게 덜 하세요. 어깨는 말씀드린 것처럼 가만히 좀 쉬고 있거나 하면은 덜하고 반대편을 쓰면 되니까
그런 얘기들 잘 안 하고 안 하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은 병이 점점점 커져요. 매일 계속되는 농사일로 어깨 통증은 악화되고 있는데요. 통증을 일으키는 어깨 질환에 대해 알아봅니다. 팔만 들면 찌릿찌릿, 퇴행성 어깨 질환 동결견. 여기 이제 계신 분들 중 혹시 이렇게 기지개 펴는 거 지금 다들 잘 가능하세요? 한번 해보세요. 자, 우리 이렇게. 어머님 기지개 한번 딱 펴보시겠어요? 이거 하실 때 혹시 힘들어 하시는 분? 이거 할 때 좀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어머니 이거 하실 때 기지개를 피는데 어깨가 여기 땡큐. 아프죠. 그러면은 요거 할 때도 아프면은 어깨가 좀 문제가 있으신 거예요. 왜냐면 이게 제일 기본적인 자세인데 이 자세가 안 되면은 아픈 거고 그나마 여기 계신 분들은 많지 않으세요. 근데 이제 주로 어깨 통증은 주로 한 40대, 50대, 60대 초반의 분들이 많이 아파하세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혹시 오십견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예.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순서대로 갈게요. 순서대로 가면은 이제 오십견은 뭐냐면은 50살 때쯤 돼서 어깨가 굳어지면서 아프게 되는 경우를 우리가 이제 오십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 깊은 곳에 애과, 겨드랑이라고 하는 곳에 낭이 있는데 그게 원래 이렇게 느슨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관절이 품이 큰 그 관절을 갖고 있으니까 잘 움직여요. 근데 얘가 이유 없이 쪼그라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마치 옷이 이게 품이 작은 옷으로 바뀐 거죠. 그럼 여기가 꽉 당기니까 내가 올리려고 그럴 때 안 되겠죠. 강제로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찢어지겠지. 여기가 찢어질 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 아프겠죠. 그러니까 어깨가 그래서 아픈데 움직일 때 더 아픈 경우를 오십견이라고 해요. 동결견, 흔히 오십견이라 알려진 이 질환은 통증을 동반하는데요. 겨드랑이에 관절낭이 유착되어 통증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오십견은 옛날에는 그냥 두면은 좋아진다고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냥 어깨가 아프고 굳었는데 얘기했잖아. 50살 때쯤 생겼다가 한 1년, 2년 지났더니 자연히 좋아지더라. 아직도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오십견 진단 딱 내려놓으면은 그 다음은 그냥 환자 집에 가라고 그래요. 근데 문제는 두 가지가 문제인데 하나는 잘 안 낫고 계속 아파하시는 분들이 거의 한 3분의 2에서 그러고 3분의 1에서는 좋아지고요. 또 하나는 좋아지기는 했는데 어깨가 옛날만큼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깨가 아프기도 하고 잘 안 움직이기도 하다가 시간 지나면은 아픈 거는 좀 나아지는데 잘 안 움직여요. 그래서 더 시간이 지나면은 아픈 것도 나아지고 움직이는 것도 그 전보다는 조금 더 좋아지는데 원래 움직였던 만큼 안 움직이면서 후유증이 남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잘 안 낫는다는 거 하나랑 낫고 나서도 관절의 움직임에 제한이 생긴다는 거. 근데 선생님 말씀하셨잖아요. 오십견이라는 거는 자연스럽게 납두면 또 회복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중에서도 오십견이 왔는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자연적으로 나신 혹시 어르신 혹시 계시나요? 혹시 자연적으로?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약간 우리 부모님들은 오십견이 온지 안 온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지나갈 수도 있을 것 그런 같아요. 경우들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냥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어깨가 아프면은 네. 그냥 좀 들 쓰거든요. 네, 들 썼는데 약간 무디거나 아니면 심하게 아프지 않으면은 아마 옛날에 한 번 왔었을 거예요. 근데 그냥 일하시냐고 바쁘고 또 뭐 하냐고 바쁘고 또 치료하기엔 또 너무 아픈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하고 이제 돌이켜 봤을 때 아 옛날에 아마 내가 그때가 그게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어깨가 아파서 잠을 깬 적이 있거나 움직일 때 통증이 있다면 그리고 멀리 있는 물건 잡는 것이 힘들다면 동결견이 의심되니 꼭 병원을 찾아주세요. 어깨에 쌓인 돌가루가 범인, 석회와 건염. 이제 석회성 건염이라는 게 뭐냐면은 염증인데 건이 어디냐면은 힘줄입니다. 힘줄. 이제 굵은 힘줄을 얘기하는데 그 힘줄을 건이라고 하는데 어깨 안에도 힘줄이 있는데 주로 아까 얘기했던 극상건이라고 위쪽에 있는 회전근개 끝부분에 가가지고 힘줄이 있는데 거기에 골땡이가 박히는 거예요. 굉장히 아프겠죠? 석회성 건염은 아직까지는 왜 생기는지는 모르고요. 당뇨가 있거나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한테 나이에 따라서 조금 빈도가 높아지는데
최고로 많이 발생하는 빈도는 4, 50살, 60살 넘어가서는 잘 안 생기시고 그렇게 이제 주로 활동이 많은 경우에 많이 좀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얗게 이 정도면은 그 크기가 뻥튀기 그 밥알 뻥튀기 있죠. 하얀 거 이렇게 된 거. 거의 크기 한 1cm 넘어가는 거, 1.5cm 정도 되는 거. 그 정도 크기가 이만큼 어깨 안에. 우리 여기 가시 같은 거 하나 딱 박혔는데 이렇게 누르면 어때요? 아프죠? 어깨 안에 여기 안에 이만한 게 들어있으면 누르면 이분은 팔을 움직이질 못해요. 조금만 움직여도 너무 아프고 석회가 생기면은 꼼짝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기 염증이 확 따라 올라가지고 그래서 이거 아프신 분은 밤에 잠을 못 자가지고 이대로 근데 이분은 이런 분들은 표현을 그렇게 하세요. 팔을 잘라버리고 싶다 정도로. 그 정도로 아프구나. 너무 아파. 요거만 잘라내면 참 좋은데 자르다 보니까 힘줄이 약해지다 보니까 나중에 후유증이나 이런 게 생길 수가 있어가지고 최근에는 우선 이제 충격파 같은 걸로 깨내는 치료를 가장 먼저 하고요. 그게 부족하면은 저는 이제 요거를 바늘로 주사기를 넣어가지고 바늘로 요거를 잘게 부숴놓은 다음에 그걸로 씻어냅니다. 석회와 건염은 충격파 시술로 힘줄에 박힌 석회를 잘게 부순 후 체내로 배출하여 치료합니다. 점점 못 이루는 통증, 회전근개 파열. 회전근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게 근육이라는 뜻이고 이 개는 소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회전을 담당하는 근육인데 모양이 소매처럼 생겼다 이런 얘기예요. 소매가 뭐냐면 여기를 소매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뼈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힘줄에 붙을 때 이렇게 소매처럼 돼가지고 이렇게 붙어요. 이렇게 동그랗게. 그래서 얘가 이렇게 움직여주고 막 하는 근육이에요. 그래서 요 동그랗게 생긴 속근육을 우리가 회전근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힘줄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어깨를 이렇게 딱 덮어줘가지고 여기 그림처럼 힘줄이 이렇게 위에, 옆에, 앞에 있는데 어깨를 이렇게 딱 덮어줘가지고 어깨가 잘 움직일 수 있게 해줍니다. 근데 근육이니까 한참 쓰다 보니까 닳겠죠. 그 닳다가 보니까 얇아지기도 하고 염증이 생기면 붓기도 하고 그러다가 제일 안 좋은 거는 이렇게 탁 하고 틀어져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약해지거나 얇아지기만 하면 손상, 탁 하고 뜯어져 버리면은 파열 이렇게 이제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힘줄이 끊어져 버리니까 이 힘줄이 어깨를 움직여주는 역할을 하는데 힘줄이 끊어져 버리니까 그다음 어떻게 되겠어요? 땡입니다. 죄송해요. 더 아프지 않습니다, 어머니. 헷갈리죠? 자, 힘줄이 약해지거나 염증이 생길 때는 더 아픈 거 맞아요. 근데 끊어져 버리면은 오히려 안 아파져요. 그러니까 쉽게 하면 우리 여드름 같은 거, 이 종기 같은 거 있을 때 빵빵할 때 아프다가 탁 하고 터뜨려주면 어떻게 돼요? 시원하죠. 뭔가 안에가 염증이 생기고 막 자극이 막 있을 때는 더 아프다가 그 압력이 탁 해소가 되면은 아픈 게 덜해집니다. 그래서 힘줄 파열이 되면 또 아픈 건 덜한데 문제는 힘줄이 파열이 되면서 염증이 생기고 힘줄이 손상이 되면서 염증이 생기고 한 게 어깨를 굳어지게 만들어요. 유착이라고 해서 끈적끈적하게. 회전근개 파열은 회전근개가 약화되거나 염증으로 인한 통증 발생을 시작으로 진행되는데요. 파열된 후에는 통증은 완화되지만 어깨가 굳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50개는 가만히 둬도 좋아질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그랬는데 회전근개는 두면 둘수록 더 찢어지고 더 망가집니다. 그래서 회전근개라고 하는 거는 꼭 수술을 받으셔야 돼요. 파열이 되고 완전 파열이 돼버리면. 왜 수술을 해야 되냐면은 이게 힘줄을 회전근개라는 게 어깨 힘줄을 이렇게 위에 붙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얘가 어깨를 덮어주면서 어깨를 약간 눌러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게 탁 뜯어져 버리면은 힘줄이 뜯어지면 뜯어진 상태에서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점점 위로 말려 올라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여기서만 있다가 점점 말려 올라가니까 얘가 어깨를 덮어주면서 눌러줘야 되는데 이게 말려 올라가니까 얘가 눌러주질 못하는 거예요. 이제 뼈가 이렇게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점점 그럼 눌러주지 못하니까 위로 올라오면서 그 위에 지붕뼈가 있는데 뼈끼리 이렇게 부딪혀 버려요. 뼈가 갈려요. 그러면 그게 관절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깨 힘줄이 끊어져 버리면은 얼른 꼬매줘야 돼요. 빨리. 그거를 내가 끊어지면 어떻게 됐다고요?
더 아프다고요? 아니면 덜 아프다고요? 덜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덜 아프니까 끊어졌는데 덜 아프니까 내가 어깨가 이제 좀 나아지나 보다. 오산입니다. 그렇게 3년, 5년 지나면은 어깨가 이제 위로 올라오면서 망가지기 시작. 근데 이걸 네. 궁금한 게 있는데 수술적 치료하는 방법이 이런 어떤 것이냐? 수술은 이제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힘줄이 끊어지면은 내시경이라고 해서 어깨에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실로 꼬매주면은 원래 위치로 가거든요. 근데 이게 뜯어져가지고 오래돼가지고 얘가 올라와 버리면은 뼈가 갈렸잖아요. 뼈까지 갈리면은 얘를 꼬매주지를 못해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무릎 관절 많이 안 좋으면 인공관절 넣는 거 아시죠? 인공으로 넣어주는 거. 어깨도 인공으로 바꿔줘야 돼요. 회전근개 손상이 심하거나 파열된 경우는 수술적 치료를 해야 하는데요. 내시경을 이용해 힘줄을 봉합하는 회전근개 내시경 수술과 파열이 심하거나 오랜 방치로 관절이 손상된 경우 인공관절로 대체하는 회전근개 인공관절 수술이 있습니다. 문제는 내시경 수술을 하고 나면은 그냥 석회를 녹여내면 상관이 없지만 이거 잘라내면 힘줄이 약해진다고 그랬고 힘줄이 끊어진 건 아닌데 약해져만 있는데 치료 잘하면 되는데 그거를 다른 치료인데 안 나으니까 이걸 당겨가지고 강제로 꼬매주기도 해요. 그러면 이걸 꼬매주면은 그 부위가 아물어야 되니까 아무는 시간이 한 달 정도 걸린단 말이에요. 한 달 동안 내가 보조기, 길거리 다니시면 이렇게 옆에다 뭐 차고 다니시는 분 본 적 있으세요? 네. 그거 찬 게 그 수술 하신 분이에요. 물론 다른 것 때문에 완전 파열일 때는 아까 얘기했던 완전 파열일 때는 해야 돼. 근데 완전 파열이 아닌 석회라든지 아니면은 부분 손상이라든지 오십견인데 옛날에는 방법이 없으니까 일단 수술 한번 해봅시다 해서 하신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요새는 그렇게 하고 나서 회복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더 힘들고 오히려 더 고생하고 재활치료하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최근에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수술하지 않고 하는 방법이 생겼어요. 그 방법이 제가 말씀드린 핌스 치료라고 하는데 나이가 들어가며 생기는 다양한 어깨 질환 피할 수 없는데요. 어떻게 하면 이 지긋지긋한 어깨 통증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비수술적 어깨 통증 치료법 핌스. 가능하면 이제 처음부터 수술을 하지 말자라는 생각으로 이제 이런 치료를 하는데 약해지고 굳어지고 한 부위에다가 주사약을 넣습니다. 그 주사약이 들어가 자극용액이라고 해서 약이 들어가면은 약해지고 해져 있고 염증 있는 부분들이 점점점 가라앉고요. 어깨는 아까처럼 굳어지니까 되게 아프다고 그랬잖아요. 관절량이 쪼그라들기도 하고 힘줄이나 이런 것들이 단축이 돼가지고 아프기도 한데 그 부위를 플런저라, 말이 어려운데 플런저라고 하는 바늘로 이걸 다 풀어줘요. 근데 이런 치료를 하면은 주사를 한 20군데 맞거든요. 맨정신에 맞기에는 어려워요. 그래서 수면해가지고 팔만 부분 맞춰가지고 이렇게 치료를 해버리면은 아픈 것도 나아지고 움직이는 게 안 됐던 것도 치료가 되는데 며칠씩 입원하거나 재활치료하거나 몇 달씩 고생하지 않고 이제 그날 하고 그날 갈 수 있는 당일 퇴원할 수 있는. 그렇죠. 핌스 치료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염증을 치료하는 자극용액을 투여해 약해진 힘줄과 인대를 회복하는 증식 치료와 특수 바늘로 굳어진 근육을 자극해서 관절의 움직임을 유연하게 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자극 치료가 있습니다. 이제 환자분들이 와서 빨리 좀 회복돼야 되고 수술도 안 하고 싶고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러면 검사를 하면은 이제 수술을 할지 안 할지가 결정이 되고 수술을 안 해도 되는 환자라고 하면 제가 이제 치료를 해드리는데 실제로 이제 치료했던 내용을 한번 설명드리고 이게 진짜 수술 안 하고도 좋아지는구나 이 내용을 한번 말씀드리면 어떨까 싶은데요. 자, 이제 회전근개랑 이제 오십견, 동결견, 그다음 석회성 관절 세 가지인데 보시면은 이제 어깨를 요 이제 분이 자 뒤로 한번 이렇게 팔을 올려보세요 한 거예요. 원래는 이게 여기 뒤에 날개뼈 있는 데까지 이렇게 팔이 올라가야 되는 게 정상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여기 허리춤에 있는 요 부분까지 이제 팔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아프지. 그러니까 여기 한번 해보세요. 여기까지 올라가면은 괜찮은 거예요. 어머니들 지금 안 올라가시는데 어머니는 괜찮아요. 우리 어머니는 안 올라가시는데? 첫 번째가 안 움직이는 것만 있으면 상관없는데 아파요. 그래가지고
제가 근데 검사를 해봤더니 힘줄이 완전히 뜯겨진 건 아니셨어요. 근데 이제 너무 힘드니까 너무 이제 밤마다 잠을 못 자니까 이제 제가 치료를 해드렸는데 2주 있다가 왔더니 원래 각도만큼 올라가고 이분이 제일 좋았던 거는 밤에 아프던 게 없어진 거를 제일 좋아하세요. 비수술적 치료인 핌스의 장점은 초음파를 사용해 안정성과 정확성이 증가하고 치료 당일 귀가에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후유증도 적습니다. 전체적인 이제 내용은 오늘 다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이제 아까 살짝 얘기가 나왔는데 어깨가 그러면은 아플 때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아프면 일단 쉬어줘야 돼요. 그죠? 쉬어주고 통증이 생기는 자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할 때는 괜찮은데 이렇게 하면 아파. 그러면은 이제 근데 꼭 내가 하지 말라고 그래도 한 번씩 해요, 그거를. 괜찮나 안 괜찮나. 아침에 자고 나서 어저께 어깨가 아팠는데 오늘 괜찮나? 딱 해봐. 그럼 괜찮으면 다행이다 하는데 그래서 또 아프잖아요. 그러면 아플 때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상처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물어야 되는데 여기 찢어졌는데 아물려고 했는데 내가 벌려본 거야. 그럼 또 아물 때까지 또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언제 그렇게 될지 모르는데 아프다 그러면은 일단 어깨를 쓰지 말고 가만히 두세요. 얼마간 가만히 두냐면은 최소한 3주나 4주. 근데 쉬면은 좋은데 도대체 어떻게 쉬어야 되냐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일을 당장 해야 되는데 어떤 자세를 하면 되고 어떤 자세는 안 되냐 궁금하지 않아요? 매번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제가 그거 오늘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손을 한번 이렇게 얼굴에다 한번 이렇게 한번 갖다 대보세요. 자,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손을 한번 이렇게. 이렇게 네모를 하나 이렇게 한번 그려보세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그거 해봐.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좋겠네 하는 노래 있잖아요.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정말 그런 좋겠네. 거 하듯이 팔을 처음에 아프면 여기서만 쓰세요. 여기서는 써도 어깨에 별로 무리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요거 말고 이렇게 한다든지 이렇게 한다든지 이거는 어깨가 아플 수가 있으니까 요 자세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아플 때는 요 네모 그려서 여기서만 쓰는데 얼마간 쓰라고요? 한 달간 쓰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은 대부분 또 어깨 무리 갔던 게 아물면서 좋아지고요. 여기 이제 나이가 조금씩 드시면서 어깨는 전반적으로 어깨뿐만 아니라 모든 관절이 약간 관절의 운동 범위가 줄긴 합니다. 이제 뻣뻣해지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운동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깨 질환을 예방하는 생활 운동. 제가 좀 도와주시면 네네. 저기입니다. 그럼요. 네. 도와주시면 네네. 설명드릴게요. 크게 이제 3가지 운동법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한번 한쪽 손을 한번 왼쪽 손을 한번 내밀어 보세요. 네, 그래서 반대편 손으로 이렇게 한번 잡아 보세요. 네. 잡은 상태에서 최대한 위로 한번 이렇게 올려 봅니다. 네. 너무 아프면 안 되고 아프기 전까지만. 그럼 요 앞쪽이 약간 늘어나는 느낌이 나요. 네. 어머니 잘하셨어요. 하면서 어깨도 좀 펴고 허리도 이렇게 쭉 펴시면 더 좋아요. 서서히 내리세요. 어깨가 좀 시원한 느낌이 드세요? 예. 네. 어머님이 나오셔서 한번 운동법을. 아이고, 운동, 이거에 대해서. 이거 드는 거. 어머니, 그래 선생님 또 봐드리니까. 잠시만요. 네네네네. 우리 돌리는 어머님이. 하나씩 한번 해보세요. 네. 자, 앞에 보시고. 네. 자, 이쪽 손을 여기를 잡아, 팔은 쭉 뻗으시는 게 좋고요. 네, 이쪽 손으로 여기를 잡아서 턱 드시고, 네, 서서히 위로 올려보세요. 아프세요? 네. 벌써 아파? 여기 그러니까. 이게 벌써 아프기 시작하면 이게 조금 이제 어깨가 안 좋으신 거죠. 그럼 약간 요 상태는 어때요? 괜찮? 이 무리하지 마세요. 네, 무리하지 마시고. 조금 약간요? 많이 아프진 않아요. 그렇지. 그러면은 살살살 올려보는 거예요. 그렇지. 잘 올라가네. 예. 그래서 허리 좀 펴시고 턱을 드시고 하면은 어머니 진짜 많이 안 아파요? 괜찮아요? 한쪽 손을 앞으로 직각이 되게 쭉 편 후 반대쪽 손으로 손목을 잡아 위로 끌어올려 주세요. 무리해서 올리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요. 2번 운동은 팔을 이렇게 구부려 보세요. 네. 반대편 손으로 여기를 잡아보세요. 이거를 당겨가지고 이쪽 팔꿈치가 이쪽 어깨로 가는 느낌, 이쪽 팔꿈치가 이쪽 어깨로 가는 느낌으로 쭉 당기면은 대신 이때 몸도 따라 돌아가는 운동이 안 되고요. 이렇게 따라가면 안 되고요. 고개는 네. 살짝 반대편을 봐주시면 좋아요. 쭉 당기고 이것도 10초를 셉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또 천천히 풀어주시고. 시원한 느낌 나세요, 좀? 예. 네, 여기 이제 스트레칭 하는 거예요. 이제. 그치? 그렇죠. 근데 처음에는 그런데 이거를 여러 번을 하시면은 점점 관절이 느슨해져요. 그리고 세 번째 가르쳐 드릴게요. 세 번째는 자, 뒤로 돌아보시면은 오른쪽 손을 이렇게 뒤로 한번 이렇게 해보시고 이 왼손으로 손목을 이렇게 한번 잡아보세요. 네, 잡고. 네. 그 상태에서 손목을 잡고 네. 이렇게. 네. 그래서 반대편으로 이렇게 당기시는 거예요. 이렇게. 아. 네. 자, 이게 제일 힘들어요. 아우, 저 힘든. 어깨 아프신 분들이 이 자세가 제일 안 됩니다. 이거를 열심히 하다 보면은 어깨가 이제 부드러워지면은 굳어지는 것이 방지가 되고 통증이 생기거나 아픈 것도 이제 예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 팔을 안쪽으로 구부린 후 반대편 손으로 팔꿈치를 잡아 안쪽으로 당기는데요. 고개는 반대 방향으로 돌려주세요. 한쪽 팔을 등 뒤로 구부린 후 반대편 손으로 손목을 잡고 천천히 당겨주세요. 반복해서 꾸준히 하면 근육 이완에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어머니 아버님께 멋진 명품 강연을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어머님 아버님께 당부의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깨는 내가 안 써도 되니까 조금 병을 키워서 안 좋게 돼가지고 병원에 가시는 경우들이 꽤 있으세요. 그러니까 어깨가 아플 때는 이제 빨리 치료받고 잘 치료받아야지 더 악화 안 되고 좋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니까 전문 선생님이랑 상의해가지고 어깨 상태를 확인하고 그거에 맞춰서 치료하는 게 병을 더 키우지 않고 빨리 회복해서 정상적인 건강한 어깨를 잘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자, 우리 산수마을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한 100세 인생을 위해서 명품 강연을 해주신 우리 김주현 선생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아, 정말 짱이었어. 선생님이 말을 잘해주셔서 딱딱 우리 다 들어왔어. 잘했어요. 나도 진짜 감사합니다. 이거 돌리는 건지 안 하겠습니다. 건강한 농촌을 위한 특급 강연. 농민 모두가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명의보감은 계속됩니다. 약속. 이쪽으로 갈까요? 가시죠. 네, 가시죠. 산수 많이 먹으면 산수를 잘하나요? 산수를 잘하는 것보다 머리가 좋아지지. 또 욕을 받아주시네. 역시. 아. 78이에요. 아니, 어머니 피부가 그렇게 좋으시다고요? 이거 제가 좋아해? 술 먹어서 해. 아, 그러시구나.